이번 영상에서는 참조 복사라는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참조 복사를 진행하기 전에 저번 영상에서 다뤘던 값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드를 보고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 변수 a를 하나 생성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값복사라든지 참조복사 이야기를 할 때 타입이 중요하지 않으면 타입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저는. 자, 어쨌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10이 할당이 되는데 없던 10이 생기는 게 아니라 원래 고유하게 존재했던 10이 복사가 돼서 들어간다 라고 해서 값복사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 변수 b에는 a에 있는 값이 이동되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 복사가 돼서 들어간다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다 여기 10이 똑같이 들어있지만 원래의 10과 a에 들어있는 10 그리고 b에 들어있는 10이 셋 다 서로 다른 개체다 라는 개념이 이제 값복사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b 뿔뿔 b를 1 증가시킬 경우에는 b는 1이 증가되지만 a와 원래 있던 10은 증가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다. 그래서 여기서 출력을 하게 되면은 a는 10이고 b는 11이 출력된다 까지가 이제 값복사의 개념이었습니다. 자, 다음 코드 넘어가서 볼게요. 자, 이번에는 참조 복사라는 개념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참조라는 건 쉽게 말해서 주소랑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주소가 복사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변수 a 만들어서 거기다가 10을 넣어 놓습니다. 일단 고유값 10을 복사해서 들어간다 이런 얘기는 이제 안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밑에 요걸 볼게요. 자, 별 p가 하나 만들어졌는데요. 이 별은 포인터 변수란 뜻입니다. int 별 p는 이제 포인터 변수 p를 만들겠다 뭐 그런 뜻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냥 a가 아니라 a의 주소값을 할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값복사로 들어가겠죠. a의 주소값을 이렇게. 자, 이 개념을 아래쪽에 잠깐 적어놨는데요. 포인터 변수에는 주소값을 할당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포인터 변수 p에다가 a의 주소값을 할당하고 싶으면 a의 주소값을 직접 적을 수 있으면 적어 넣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연히 a의 주소값을 알 리가 없죠. 그래서 이 a의 주소값을 알 수 있도록 이 주소값을 구하는 연산자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요게 and a 이렇게 적게 되면 a의 주소값이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성을 한 이후에 선언을 하고 이렇게 집어넣은 이후에 이 포인터 변수를 어떻게 활용을 하냐 라는 게 아래쪽에 여기 두 줄로 적혀 있습니다. 포인터 변수에 별을 붙이는 경우에는 이 포인터 변수에 들어있는 이 주소, 그 주소를 찾아가는 원본을 접근하는 역할을 하고요. 별을 붙이지 않는 경우에는 포인터 변수 자체에 접근을 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별 p라고 하면 결국엔 a와 같은 거란 뜻이에요. 저는 이거를 그냥 편하게 별명을 붙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이렇게 작업이 된 상태라고 하면은 a의 별명으로 p가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접근으로 요 아래쪽에 있는 코드를 풀어보자면 이런 거죠. 별 p는 a의 별명이니까 별 p 플러스 1은 결국에 a 플러스 1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별명이니까요. 자, 그러면 a 플러스 1은 결국에 a에 있는 요 10을 복사해서 가지고 온 다음에 플러스 1을 해가지고 결과로 11을 만듭니다. 그럼 결국에 이쪽은 결과가 11이니까 이건 또 어떻게 돼요? 별 p는 11과 똑같은 코드가 되는 거죠. 자,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별 p는 현재 a의 별명이니까 이 코드는 a는 11과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a에다가 11을 집어넣는 거랑 똑같은 결과를 낳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 a를 출력해보면 11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변수가 두 개 들어가 있잖아요. 포인터 변수도 변수니까 a와 p가 둘 다 똑같이 a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에 접근을 한다 라는 거죠. 이게 참조 복사의 개념입니다. 자, 이 개념을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인데요.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지금은 포인터 변수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저번에 값복사할 때 잠깐 봤던 부분이긴 한데 다시 보죠. 자, 변수를 두 개 만들어 놓았습니다. A하고 B, 그리고 거기에 각각 10하고 20을 집어넣은 상태에서 fn을 호출하고 있죠. 그러면 이 fn의 매개 변수 x와 y에 이 값이 복사가 돼서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복사가 기본값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12, 여기도 20이 들어가겠죠. 자, 그런데 같은 숫자지만 얘네들은 원본이지만 얘네들은 복사본이다. 그 얘기죠. 자, 이 상태인 거예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요거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로 뒤바꿔주고 있습니다. 요거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수합 공식입니다. 자,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패턴이 똑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 두 번째 줄, 요 값 두 개를 서로 바꿔주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코드죠. 스왑이에요. 스왑. 서로 교체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수합 코드를 거치게 되면은 x랑 y는 각각 결과값이 10, 20에서 20, 10으로 바뀌겠죠. 자, 근데 이렇게 되는 건 x랑 y 값이 바뀌는 거지 실제 원본인 a하고 b가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럴 때 참조 복사를 이용하면 원본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코드 볼게요. 자, 요렇게죠. 똑같습니다. 아까랑 똑같이 a와 b를 만들어서 10과 20을 집어넣습니다. 자, 그래놓고 함수를 호출하는데 실제 a, b 안에 들어있는 값을 넘기는 게 아니라 a의 주소값과 b의 주소값을 넘기고 있어요. 그리고 그 넘기는 매개 변수는 타입이 포인터 변수죠. 자, 그래서 별 x 그 다음에 별 y 여기에다가는 복사가 돼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소값을 넘깁니다. 자, 그러면 A의 별명이 생긴 거예요. 별 X라고. 그리고 B에는 별 Y라는 별명이 생긴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코드는 다 어떻게 바뀔 수 있어요? 별 X를 다 A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Y를 B로 바꿉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실제로 x, y가 바뀌는 게 아니라 a, b가 바뀌는 거랑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같은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곳에서 서로 다른 지역의 원본을 건드릴 수 있는 이 역할을 하는 게 참조 복사고, 여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포인터다. 이 개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실제로 원본이 뒤바뀌기 때문에 A가 20이 출력되고 B가 10이 출력되겠죠. 자, 요게 값복사와 참조복사의 차이점입니다. 참조복사가 굉장히 자주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꼭 값복사랑 비교해서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